今のデジタルと違って映像が銀の板にそのまま定着して、物質として定着するという技術です。여러분 마지막까지 제 영화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안에서 찍고 있던 사용하던 사진 기술은요, 다게레오타입이라는 그 방법인데 은판 위에 영상을 새기는 것이어서 물질에 그대로 그 흔적을 남기는 그런 방식입니다. 僕たちも実はつい数年前まではフィルムを使っていて、ダゲレオタイプよりは随分新しいんですが、フィルムに実際に物理的に映像が固定するという技術で映画を作っていました。 우리들도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 필름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죠. 다게레오타입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물질적 다게레오타입보다는 새로운 기술이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한 물질에 영상을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찍었던 겁니다. ただ現在は皆さんご承知のようにもう全て映像はデジタルになっているので、とても便利な技術なんですが、物理的に映像が残る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データとして存在していても、ちょっと操作をすると全部消えてしまうというもので、映像そのものがずっと残ると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ね。 현재는 모두 다 영상을 디지털로 찍죠. 디지털이라는 현대기술로 사진,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영상이라는 것이 남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디지털로 찍으면 데이터로서는 남지만 조금 조작만 해도 그게 다 사라지니까요. これはもうそういう技術になっているから仕方がないことなんですが、映画は見てそれでおしまいでそれでいいと思うんですが、どこにもこのようにもう残らないのはちょっと寂しいので、皆さんの心の中にずっと僕の作った映画のあるワンカットでもだけでも結構です、残っていてくれればそれが一番嬉しいことです。 지금은 뭐 그런 기술로 다 정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뭐 영화라는 것이 보고 나면 이제 끝이다 하는 거면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혀 이 세상에 영화라는 게 남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보고 난 영화가 뭐 그걸로 끝나는 거라도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 어딘가에 단 한 컷이라도 남는다면 그걸로 충분히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미가 이 은판 위의 여인이라는 제목과도 굉장히 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 여러분의 가슴이라는 은판 위에 이 영화가 어떠한 상으로 남을지 그 부분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은판에 사진을 찍는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지만 주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계기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はい、これはいろいろなことからこの映画の元になる物語を思いつきました。実は最初はもう20年近く前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頃ちょうど日本のジャパニーズホラーというのが結構世界で流行っていた頃で、実はイギリスのプロデューサーが僕に何かイギリスでホラー映画を一本撮らないかという話をいただいたんですね。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뭐 여러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죄송합니다. 그 영화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여러 계기를 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년 전 가까이 일이 될 텐데요. 20년 전이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호러가 상당히 유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한 프로듀서가 저에게 호러 영화를 같이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それで、僕イギリスのホラー映画というと、実は子供の頃大好きでたくさん見ていて、1960年代の皆さんご存知かどう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ハマーフィルムの映画とかハマーフィルム、たくさん見ていて、そういう映画の中では大抵古いお城とか屋敷が出てきて、その地下で大体怪しい実験が行われていて、女性がこう機械に貼り付けになっているとか、そういう映像がすぐ浮かんだんです。でその時に、ちょうどダゲレオタイプという写真の撮影では人間の体を何分間にわたって固定するのだというのを知っておりましたから、それがイギリスのホラーにちょうど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考えたのがこの物語だったんです。 그 영국 호러 영화는 실은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봤었습니다. 1950년대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하마필름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그 1950년대 하여튼 영국의 호러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오래된 성이 나오거나 대저택이 나오거나 그리고 그 건물에는 지하에서 누군가가 수상한 실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벽에다가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누군가를 사람을 고정시켜 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금방 영국 호러 그러니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을 찍는 기술로서 다게레오타입이라는 것이 인간의 몸을 수십 분에 걸쳐서 고정을 시킨다는 그런 기술인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국 호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거를 쓰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금방 떠올렸습니다. 해머 필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우선 감독님께서 호러나 스릴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러브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얘기에 사실 10분 공감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음판 위에 사진을 남기는 이 행위 자체가 사진가가 사랑하지만 이미 세상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아내에 대한 사랑, 그것을 딸의 육체를 통해서 남기고 싶어하는 어떤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하는 집착, 그것들을 이 음판이의 여인이라는 소재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러브스토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자면, 사랑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おっしゃるようにこれは最初ホラー映画の物語からスタートしたのですが、フランスで作ることになって、その中の、ラブストーリーの部分をぐっと膨らませてホラー的な要素が今も残っていますが、映画の主題はむしろ男と女の愛、愛というのがどこまで、普遍的であり得るのかというのを問いかけてみた物語に後半はなって後半したつもりです。 그렇군요. 그 호러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호러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프랑스에서 쭉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러브스토리의 부분이 부풀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제로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 혹은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보편적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담았습니다. 今おっしゃったようにダゲロタイプを撮っている父親ですね、写真家の方は愛妻への複雑な、愛のなんとかそれを続ける、
き続けていくために、写真に存在を固定しようとして、結局は娘を殺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すが、やっぱ存在と愛というのは彼にとって絶対に、両方なければ成立しないものだったわけですが、一方若い主人公のジャンはたとえ目の前に存在していなくても愛というのは全く変わることがないということに最終的には気づくというふうな流れにしてあります。그 다게르오타입이라는 것이 다게르오타입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 이 아버지 사진가죠.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복잡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든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 사진의 존재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종국에는 딸을 죽이고야만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존재와 사랑이 절대로 양쪽 다 있어야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편 젊은 장은 존재가 없어도 사랑은 지속될 수 있는 것에 깨닫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의 작품을 들어와서 보는데 프랑스 배우들이, 아주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프랑스어로 연기를 하는 영화인데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의 작품이다. 이것만으로도 약간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스태프 배우들과 작업을 하시겠다, 이런 새로운 길을 걸을 결심을 하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いや、それはそんな重大な決心をしたわけではなくて、たまたまフランスのプロデューサーが何かフランスの一本を取ってみる気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僕に声をかけてくれたものですから、ちょうど最初言いました、イギリスでちょっとやろうとして結局実現できなかった物語があったものですから、これなんかどうでしょうと見せたところ、これでいいんじゃないのというふうに、いろいろな幸運が重なって、進んでいっただけです。 프랑스에서 한 거는 그렇게 중대한 결심을 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프랑스의 프로듀서분이 저한테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국에서의 호러 영화 좀 해보려고 하다가 중단이 되고 결국 실현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 제안을 받고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좋겠다고 해서 그냥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운이 겹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ただ最初正直言って、不安でした。言葉は全然通じません。フランス語僕全然わからないので、それは優秀な通訳がいればなんとかなるとは思ったのですが、今から撮ろうとする映画に関して僕はこうしてこうしてこうしたいと仮に通訳を通して正確に伝えたとして、フランスのスタッフや俳優がそれを理解してくれるの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正直言って撮影の最初の日を迎えるまでものすごく不安でした。 다만 실제로 불안하기는 굉장히 불안하더군요. 솔직히 그 제가 말을 이제 서로 간에 그 프랑스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은 안 통합니다. 제가 불어를 한마디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 언어라는 거는 우수한 통역자가 있으면 서로 전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령 통역자를 통해서 정확히 제가 원하는 말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의 스텝이나 배우분들이 그 말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촬영 첫날을 맞을 때까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네. ただこれがね本当に驚きました。僕が撮影の最初の日にこうしてこうしてこうしたいってそれを通訳が訳すと全員がスタッフ俳優全員がそれをじっと集中して聞き終わった瞬間分かった完全に理解したそれは面白そうだやろうって言ってものすごく皆さん全ての力を発揮してすごいスピードでそれをやってくれて
撮影の第1日目、大変難しい撮影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も、完璧に予定通り、時間通りに、その日やるべきことを全てパーフェクトにこなしたっていう、これでこの初日がうまくいったということで、もう2日目以降、もう僕もスタッフも俳優ももう完全に、分かり合えるという関係になりました。本当にそれは素晴らしい瞬間でした。 그런데 첫날 이제 제가 스태프들하고 처음에 내가 오늘 촬영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쭉 했더니 모든 같이 일할 스태프분들이 집중해서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다 듣고 나더니 완전히 이해했다. 그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고 그 굉장히 흥미롭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엄청난 속도로 모든 것을 다 해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을 보낸 거죠. 근데 첫날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예정대로 시간에 맞게 정말 퍼펙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소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을 맞고 나니까 저도 그렇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서로가 다 통한 사이구나 하는 느낌 때문에 쭉 그 이후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배우들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올리비에 그루메를 시작으로 뭐 타르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마티유 아말릭 같은 배우들이 함께 이 영화 속에 캐스팅 하시게 된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 배우들은 감독님이 이렇게 좀 고르신 건지 아니면 작품을 보고 배우들이 달려든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はい、そうですね、いろんな経緯がありましたけど、基本的には主演のタハル・ラヒムは最初、このフランスでこの映画をやると決まった時から主役は彼が第一候補だとほぼ決めていました。なぜならもうその時に僕は彼の、出演作を何本か見ていて、偶然なんですけど見ていて面白い若手俳優だなと思っていましたし、その後フランスの小さな映画祭で偶然彼と出会ったんですね。彼は審査員で来ていて僕も行っていて、僕はその彼にあなたのファンですと一度チャンス、あと向こうも何かチャンスがあったら一度一緒に仕事したいですねなんて会話を交わした中だったんです。それで彼はもう簡単に向こうもやりたいってこっちも望んで、割と簡単に決まりました。 먼저 출연한 분들이 다 여러 가지 계기, 경과가 있었는데요. 먼저 주연을 맡은 타하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프랑스에서 한다고 결정이 났을 때 주연으로서 제1후보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그랬습니다. 우연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분이 출연한 작품을 여러 편 보고 있었고요. 그냥 작정하고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미 본 적이 있었고 이 젊은 배우가 굉장히 흥미롭다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프랑스에서 작은 영화제가 있었을 때 이분이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되어서 제가 나는 당신 팬이다 그랬더니 이분도 이제 즐겁게 응대를 하면서 언제 서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작업을 같이 하면 재미있겠다고 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분의 출연에 대해서는 제인하고 나도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결정이 됐습니다. 父親役のオリビエ・グルメさんも僕はもう日本でもともと彼が出演する映画をたくさん見ていて、大好きな俳優の一人でした。ただ普段彼がやる役というのは割とごく普通の庶民の役が多いので、今回のような、アーティスト、少しエキセントリックなこういう役をやっているのは見たことがなかったので、果たしてこの役彼が引き受けてくれるのかというのはとても不安だったのですが、オファーしたところ
一度こういう役をやってみたかったんだと。自分は本当にリアルな現実人間ばかり今まで演じてきたけども、一度自分は幽霊と出会ってしまうような役を一度はやってみたかった、ということで大変興味を持っていただいて出てく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 경우에는 제가 원래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좋아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주로 보았던 모습이 평범한 서민 역할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이고 좀 익센트릭하다고 개성을 가진 그런 본인이 지금까지 연기하는 것을 그다지 많이 접한 적이 없는 모습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과연 제안을 하면 이걸 수락을 해줄까 하는 불안도 좀 있었습니다만 제안을 했더니 이런 거 한 번은 해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역할만 쭉 해왔었는데 유령을 만나고야 마는 그런 부분도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락해 주었습니다. で一番実は感動的な出会いだったのはマリーを演じてくれたコンスタンス・ルソーでした。彼女は本当にこの役は本当に特別な役なので、一体誰がいいのか最初全然分からなくて、何十人もフランスの若い女優さんと会って、最終的に、彼女が一番合っているだろう。彼女はあまりまだ有名な女優では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彼女にお願いすることにしました。 그리고 실은 이번 작품을 통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만남은 이 여성 역할이었죠. 마리를 했었던 컨센스 루소인데 감동적이었던 그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그 역할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을지 모르겠어서 굉장히 망설였고 그리고 수십 명의 여자 배우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가장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부탁을 이제 출연을 의뢰를 했고 실은 그때까지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닌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적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それで決まった後ですよ。決まった後彼女が告白したことがあって、実は彼女は映画を学んでいる大学で映画を学んでいる学生だったんですが、彼女はその卒業論文のテーマとして僕の撮ったカイロについての論文を書いたっていうぐらい日本のホラー映画とか大好きな女性だったんですね。あなたの映画に出演できて幽霊の役を演じることができるなんて奇跡のようだと後で知ったんです。驚きました。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것이 그 출연이 결정되고 나서 이분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정해진 이후였는데 정말 놀랐는데요. 이분이 영화를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영화를 전공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졸업 논문으로 실은 구로사와 감독님이 이전에 연출했던 회로라는 작품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 졸업 논문을. 그런데 그렇게 인연이 있는 본인이 생각을 하는 감독님의 영화에 유령으로 출연을 한다니 너무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서로 놀랐습니다. 정말 그 영화가 맺어준 인연들은 항상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관객 질문 한 분 정도 받아보고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감독님 한 분 관객 질문 한 분만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 앞에 계신 가운데 네. 계신 분께 예, 그 스테판이 이제 성 같은 집에서 부인과 딸을 이제 애정이 이제 집착과 소유욕으로 발전해서 지배하고 있던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걸로서 이제 그 어떤 소유욕을 보이고 있던 장면에서 장이
가지는 식물을 가지고 찍으려고 한 장면에서 저는 본격적으로 스테판과 장의 어떤 차이와 그다음에 갈등이 시작된다 보는데 그 장면에 대한 좀 더 이제 감독님이 그것에 대한 좀 더 어떤 어떠한 전환점으로 삼으셨던 것이 의미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이 호러와 그 다음에 해머 필름의 고전 이제 고딕 호러 말씀하셨지만 프랑스라는 배경이 보니까 에밀 졸라의 테레즈라 갱이나 아니면 모파상의 후기 작품들처럼 그러한 어떤 집착이나 어떤 경계의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 해석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はい、さすが、いやこれ毎年思うんですけど、この釜山映画祭のね、お客さんの質問というのは高度なんですよ。 야, 정말 과연 느낌이 드는데요. 매년 느끼는데 부산영화제에서 관객분들은 진짜 굉장히 깊은 질문들을 하세요. 고도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最初の質問に関しては、見ての通りですが、ステファンは年上で、力もあり、全てにおいて、ジャンを支配している。ジャンの上にいる。ジャンもそれに、甘んじて、自分は下なのだというところから始まり、しかも自分に仕事を与えてくれる人ということですね。次第にそれが逆転していく。ジャンが自分が支配されるのをやめる。むしろステファンをコントロールして自分が金を儲けようという、一種の野望に、自分にそういう野望があることに気づくというような流れになっています。ですからご指摘のカメラのシーンは完全にステファンがジャンを支配し、そのことにジャンも納得し、ステファンもそのことにそれが将来逆転されるとはまさか思っていないというような表現としてシーンが考えました。 그 첫 번째 질문은 보시던 그대로입니다. 그 스테판은 장에 비해서 힘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 젊은이를 지배를 하죠. 더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 또한 나는 그 상황에 별 다른 이의가 없다는 듯이 아래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역전이 되어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은 지배당하는 것이 조금씩 마음에 안 들게 되어가고 오히려 이 스테판을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스테판을 조정함으로써 돈을 벌고 싶다는 야망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전되어가는 과정에서 질문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온실에서 장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 부분은 스테파니 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이도 따르고 있는데 그 관계가 장차 역전되리라고는 둘 다 상상도 못하고 있는 것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空とかモーパーさんですね。これはあんまりそこまで、文学的なことをベースにして考え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もう一度言いますが、本当ハマーフィルムの映画のようなものを最初想像イメージしました。それ何のことかわからない人に、もう少し詳しく言うと、それは例えば吸血鬼とラケルとかフランケンシュタインとかそういった類の物語のことです。 지금 질문자께서 두 번째 질문 중에서는 뭐 에밀 졸라, 모파상 이런 것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문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두고 뭔가 영감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머필름 같은 거를 정말 상상하고 이미지를 하면서 한 것이고요, 단순히.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연상하고 그랬던 거는 뭐 흡혈귀영화라든가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이런 거죠. ただもちろんこれはやはりフランスでやることになって知らないうちに何かフランス的な要素がたくさんこの映画に入り込んできている可能性はあります。ですから松浦やモーパッサンはちゃんと研究したことがないので分かりませんけども、さっき言いました支配されているものが逆転して、支配されているものが支配しているものを抜き去っていくとか、それ古いあるしきたり、家とかですね、古くからあるなんでしょう、制度というか決まっていると思っていたものをある若い女性がそれをそこから抜け出していくといったような要素はひょっとするとですけどもそういうフランスの文学のようなもののカテゴリーに入るかもしれませんが、ごめんなさい、全くそこまで高尚なことを意識して作っていませんでした。 그렇지만 혹시나 제가 의식을 못하는 사이에 프랑스에서 찍고 그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의식 못하는 가운데나마 프랑스적인 요소가 혹시나 더해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에밀 졸라나 모파상을 그렇게 뭐 연구를 하거나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시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그 지배를 누군가에 당하고 있는 사람이 관계를 역전시키면서 그 지배 관계로부터 빠져나가고 탈출하는 그런 요소, 여기 영화에서 같으면 젊은 여성이 뭔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라든가 그 관계 틀 안에서 나가버리는 그러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혹시 어쩌면 프랑스 문학에서 곧잘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안에 범주로서 들어가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고상한 거는 생각도 못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 프랑스 배우들이 나오고 프랑스를 배경으로 만든 감독님의 작품이 어떤 프랑스의 느낌이나 그 프랑스 고전 소설들을 떠올리게 할 만큼 많은 부분이 근접해 있다. 그런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끝날 시간이 다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감독님께서 관객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いや本当に長い間付き合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うですね、この映画を本当に現代のフランス映画のしかも娯楽映画の一本だと思って、あまり先入観なく見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もしこれからお友達にこの映画のことを話す機会があったら
あんまりなんか日本人の監督が変な監督が撮ったらしいよとかホラーみたいだよとかあんまりそういうことを抜きにして、変わったフランス映画があるから見てみたらとだけ言ってくれるととても嬉しいです。 정말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그냥 현대 프랑스 영화의 하나다, 오락 영화 중에 하나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아무 선입관 없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서 혹시나 친구에게 이 영화를 권해주실 계기가 있다면 그냥 좀 유별난 일본 감독이 찍었다더라, 프랑스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이 찍었는데 호러라더라, 이런 말씀 부디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색다른 프랑스 영화가 있던데 정도로만 소개를 해서 권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루파니 영화를 보면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의 작품 세계가 점차 확장되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그 초기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 작품에서 느꼈었던 어떤 스릴과 상징들, 그 미장센들을 또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 작품이 다음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 작품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모두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할 말씀드리고요. 네, 늦은 시간 조심히 돌아가시고 그리고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환영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